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인도 화웨이 ZT 아웃, 삼성 세계 4위, 인도 2위, 인도 통신업체의 통신장비 공급, 삼성 인도서 5G 스마트폰 1위,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도와 중국과의 갈등으로 한국에게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인도의 통신장비 시장에서 중국 통신장비 회사인 화웨이 ZTE가 배제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죠. 화웨이와 ZTE의 인도 국가 차원의 배제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전세계 4억 9천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인도 2위 이동통신 사업자에 5G 통신장비를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공급 계약으로 삼성의 인도 통신 시장에서의 입지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네트워크 사업 후의 매출 증대도 기대가 됩니다. 통신 장비 세대 전환 때마다 반복되는 삼성의 네트워크 사업부의 매각설에도 삼성은 꾸준히 고객 접영과 사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인도가 중국과의 갈등으로 또 이득 보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스마트폰 분야입니다. 삼성전자가 28%의 점유율로 인도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죠. 특히 인도가 5G 통신 분야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삼성의 인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인도 화웨이 ZT 아웃, 삼성 세계 4위, 인도 2위, 인도 통신사의 통신장비 공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인도 통신 시장에서 영향력이 높았던 화웨이와 ZTE의 자리를 꿰찼습니다. 삼성전자는 인도 이동통신사인 바티 에어텔의 5G 통신장비 공급사로 선정되었다고 4일날 밝힌 것인데요. 현지 언론인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바티 에어텔이 중국의 화웨이와 ZTE를 배제하고 새로운 공급사로 삼성전자를 택한 결과라는 것이죠. 바티 에어텔은 기존의 파트너사인 스웨덴의 에릭슨, 핀란드의 노키아와의 협업은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티 에어텔과 같은 경우는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ZTE 이 네 회사, 특히 화웨이를 더 중심적으로 더 크게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화웨이가 ZTE를 완전히 배제를 시킨 거예요. 인도 정부 차원에서 배제가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구멍난 곳을 채워야 되는데 삼성이 채웠다라는 것이죠. 바티 에어텔이 중국 업체를 배제한 이유는 인도 중국 간 국경 분쟁 등 지정학적인 갈등이 커지면서 반중 정서가 인도 현지에 자리 잡은 결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화웨이와 ZT는 지난해 인도 정부의 5G 시범 사업에서 원천 배제되기도 했죠. 이 원천 배제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아예 할 수가 없었어요. 테스트를 아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5G 사업에 뛰어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인도 정부의 강경한 반중 노선에 민간 기업인 바티 에어텔도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탄 형국이 된 것입니다. 이번 공급 계약으로 삼성전자는 바티 에어텔의 5G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5G 기지국, 다중 입출력 기지국을 포함한 라디오 제품과 설치, 최적화 및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바티 에어텔은 전 세계 무선 가입자가 약 4억 9천만 명을 보유한 글로벌 4위 기업이자 인도 2위 이동통신 사업자입니다. 삼성과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바티 에어텔에 통신 장비를 공급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공급하게 된 것이죠. 바티 에어텔은 세계 17개국의 유무선 통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도 또한 삼성전자가 길을 펼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5G 상용화를 준비 중이어서 지난 1일 주파수 경매를 마친 상황입니다. 이것이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되는 것이죠. 상용화 시기는 내년 중순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은 인도 2위 통신업자인 바티 에어텔에서 첫 5G 통신 사업을 수주하면서 인도 통신 시장 1, 2위 사업자들에게 통신 장비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은 2014년부터 인도 1위인 이통사인 릴라이언스 지오와 계약해서 LTE 통신 장비를 공급하고 있죠.
그런데 릴라이언스 지오가 처음부터 1위 통신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삼성과 계약한 후에 1위 통신사로 등극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인도 1위 릴라이언스 지오와는 5G 통신 사업 수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이번 에어텔과의 장비 계약 규모와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에어텔과 계약사항 관련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버라이즌 때처럼 큰 규모는 아니라고 했는데, 이번에 잘 하게 되면 나중에 6G까지 넘어갈 수가 있죠. 그때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그간 꾸준히 제기된 매각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통신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외연을 넓혀왔죠. 2020년 하반기 삼성전자는 미국의 1위 이통사인 버라이즌과 5년간 7조 8천억 원 규모의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듬해인 2021년 일본 1위 이동 통신사인 NTT 도모코와 공급 계약을 맺었고, 2019년에는 일본 2위 이통사인 KDDI의 통신장비 계약을 따낸 바가 있습니다. 이번 에어텔 장비 공급 계약이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매출 상승세로 이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죠. 삼성전자는 네트워크 사업부 매출을 따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증권가는 올해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연 매출을 5조 원대 중반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통신사업부 같은 경우는 세계 글로벌 점유율만 봐서 ZT보다도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키움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한국의 5G 상용화가 됐던 2019년 네트워크 사업부의 연매출이 전년 4조 1620억 원에 대비 18% 오른 4조 91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0년에는 5G 장비 수요의 감소,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3조 8310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인 2021년 다시 5조 330억 원으로 크게 증가를 했죠. 지난해 매출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버라이즌과 NTT 도모코의 공급 계약 체결 덕입니다. 삼성전자는 매출 유지, 이 확대를 위해서도 신규 파트너 확보가 현재 필요한 상황.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금 인도의 통신사업자 체결이 맺게 됐고, 이 이후에 얼라이언스 지오와 통신계약을 맺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제재 등으로 글로벌 유무선 통신장비 시장에서 화웨이에 힘이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죠. 시장 조사 기관인 데로로 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화웨이의 글로벌 통신 시장 점유율은 매출 기준으로요 28.7%로 1위에 여전히 등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릭슨이 15%, 노키아가 14.9%, ZTE가 10.5%, 시스코가 5.6%, 삼성전자가 3.1% 순이었습니다. 이렇듯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순위가 낮고 점유율도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5G 분야만 따로 틀어서 지금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힘이 약한 상황에서 이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된 것이죠. 또한 삼성전자는 인도서 5G 스마트폰 판매량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인도 스마트폰 시장은 저가 위주로 판매되었던 것들이 이제 고가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LTE에서 5G로 이 시장이 넘어가고 있는 중이죠. 이러한 가운데 5G 지원이 가능한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3%가 증가했으며 삼성이 28%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아니통신은 4일날 보도했습니다. 사이버 미디어 리서치의 인도 모바일 단말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출하된 스마트폰 3대 중 한 대가 5G가 가능한 스마트폰이었으며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왜 3대 중에 한 대가 5G가 가능한 스마트폰이었을까요? 지금 아까 알렸다시피 지금 5G 통신 장비에 대한 이 배분이 끝났어요. 배분이 끝났고 이제 5G 통신 장비를 하나하나 지금 4개 회사가 주요 회사인데, 이 한 회사 한 회사가 지금 5G 스마트폰의 통신 장비를 이제 구축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는 거죠. 이 준비 중일 때 기왕 사면
5G 통신 장비가 5G가 되는 스마트폰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 이 출하된 스마트폰 세대 중 한 대가 5G가 가능한 스마트폰이었다는 거죠. 지금 7,000 루피 약 11만원, 24,999 루피 약 41만원의 5G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160%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지금 이 가격대의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7,000 루피 이하의 저렴한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61%나 감소한 거죠. 그래서 좀 더 고가의 지금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5,000 루피 약 41만원에서 5만 루피인 약 81만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전년 동기 대비 80%, 5만 루피 이상의 슈퍼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전년 동기 96%나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죠.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7,000 루피 이하의 저렴한 시장에서 이제 고가격의 스마트폰 시장으로 전체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5G 스마트폰의 판매량 증가가 그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더스트리 인텔리전스 그룹의 멘카 루크람이 분석가는 5G 경매가 완료가 되고 인도에서 5G 서비스가 곧 출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5G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더욱 탄력을 붙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주요 스마트폰 브랜드 대부분이 분기 동안 견조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시장 점유율은 전체 시장 점유율의 4G, 5G, 3G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전체 시장 점유율은 샤오미가 20%로 1위, 삼성전자가 18%로 2위, 3위는 리얼미가 16%로 3위를 하고 있고 2분기 스마트폰 리더보드 3위를 차지했고 이 비보가 15%, 오포가 10%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여전히 4G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죠. 애플은 아이폰 12, 아이폰 13 시리즈가 대거 판매가 되면서 78%의 시장 점유율로 슈퍼 프리미엄 5만 루피에서 10만 루피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슈퍼 프리미엄 부분의 78%의 시장 점유율 거의 싹쓸이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최고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애플 제품이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한편 삼성은 판매 전략의 다변화를 통해서 인도 시장의 판매량을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가에서부터 고가까지 전 분야에서의 다변화 정책이라는 겁니다. 갤럭시 S 시리즈는 높은 가격대, 갤럭시 A 시리즈는 중가격대, 갤럭시 M 시리즈는 중저가 가격대에 포진시킴으로써 이제 전 가격대에서 판매량을 늘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판매량, 그래서 더 많은 점유율을 인도에서 가져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지금 스마트폰을 더 많이 만들려고 일부 그 베트남에서 만드는 그 물량 자체를 인도로 넘겨서 인도가 지금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참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 기다렸던 소식 중에 하나가 삼성의 그 통신 시장을 이대로 죽으면 안 돼요. 삼성이 죽으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노키아와 에릭슨밖에 쓰지 못하는데 삼성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야 되고 한국의 시장 가지고는 좀 부족한 상황.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올 수 있는 삼성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